절대 애호박을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그 고통,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애호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약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식도, 역류 증상을 경험하는 우리나라 성인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속이 쓰린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를 열심히 먹으면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애호박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같은 애호박을 먹었는데 어떤 분은 속이 편하고 어떤 분은 밤잠을 설치는지 그 비밀을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려드릴 세 번째 원칙은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해왔던 식사 습관 하나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호박이 정말 위장에 좋은 채소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상식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오해인지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애호박을 먹어도 속이 편한 사람과 속이 쓰린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속쓰림이 반복될 때 음식만 바꿔가며 참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까지 빠짐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식탁에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애호박 먹는 원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속쓰림 고민을 뿌리부터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매운 음식도 부담스럽고 기름진 음식도 예전처럼 편하게 못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순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채소가 바로 애호박입니다. 국에 넣어 먹고 찌개에 넣어 먹고 전으로 부쳐 먹고 볶아서 반찬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식탁에 늘 있었던 익숙한 채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애호박을 분명히 먹었는데 저녁에 소파에 기대 앉거나 잠자리에 누우면 명치 부근이 화끈거리면서 신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애호박도 체질에 안 맞나 보다.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애호박이 문제였을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위식도 역류 증상과 식사 패턴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특정 식재료 하나가 속쓰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보다 조리 방법과 식사량, 식후 행동 같은 전체 식사 패턴이 증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속이 쓰릴 때 범인을 찾듯이 음식 하나를 지목합니다. 어제 애호박전을 먹었더니 속이 쓰리네. 그러면 바로 애호박이 범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애호박전에는 기름이 넉넉하게 들어갔고 옆에는 매콤한 김치찌개가 있었고 밥도 한 공기 넘게 먹었고 저녁 9시에 먹고 바로 눕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건들을 하나도 보지 않고 애호박 하나만 범인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색깔만 보고 원인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분들 가운데 속이 쓰리면 위가 약해졌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호한다는 음식을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속이 쓰리다고 느끼실 때, 특히 명치 부근이 타는 듯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위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위와 식도 사이에 문지기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마치 현관문처럼 음식이 위로 들어간 뒤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 문이 느슨해지면 윗속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거꾸로 올라옵니다. 위산이 포함된 내용물이 식도를 자극하면 우리는 그 타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었느냐만이 아니라 얼마나 먹었는지, 어떻게 조리했는지, 먹고 나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가 모두 이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과식 후에 위장 내 압력이 높아져서 역류가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식후 바로 눕는 자세는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위 내용물이 식도로 더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역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과식, 식후, 바로 눕기, 고지방 음식. 이 세 가지가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면 애호박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호박이라는 식재료 자체와 애호박으로 만든 요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애호박 자체는 수분이 많고 비교적 담백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식탁에서 먹는 애호박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서 지져낸 애호박전, 들기름과 양념으로 볶은 애호박볶음, 매콤한 양념이 가득 들어간 찌개 속의 애호박. 모두 같은 애호박이지만 완성된 음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같은 쌀이라도 흰 쌀밥으로 먹는 것과 기름에 볶아 볶음밥으로 먹는 것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생활 가이드를 보면 속쓰림이 있는 분들에게 기름진 조리법을 줄이고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채소를 먹느냐가 아니라 그 채소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입니다. 같은 애호박이라도 기름을 넉넉히 사용한 전으로 먹으면 고지방 음식이 되고 맑은 국에 넣어 부드럽게 익히면 담백한 음식이 됩니다. 전을 먹고 속이 불편했다고 해서 애호박 자체가 나에게 안 맞는다고 결론 내리면 진짜 원인을 영영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우리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건강을 챙기려고 이 음식이 좋다더라 하면 열심히 찾아 드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생각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애호박은 부드러운 채소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어떤 음식이든 한 번에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채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세대분들 가운데 속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밥과 반찬은 줄이고 애호박같이 순하다고 알려진 음식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친 식사가 되면서 오히려 영양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6살 김정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달 전부터 저녁만 먹으면 명치가 화끈거리고 신물이 올라와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물어 위장에 좋다는 음식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애호박이 부드럽고 속에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애호박을 식탁에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남은 애호박전을 데워 드시고 저녁에는 애호박볶음을 반찬으로 주말에는 매콤한 찌개에 애호박을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애호박을 많이 먹으니까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쓰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날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애호박이 내 체질에 안 맞나 보다. 여러분, 이분의 식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호박전에는 기름이 넉넉하게 들어갔습니다. 찌개에는 매운 양념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에는 밥과 반찬까지 배가 꽉 찰 때까지 드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소파에 깊숙이 기대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말 애호박 하나가 범인이었을까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애호박으로 만든 음식이면 조리법과 상관없이 속이 편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정숙 어르신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애호박전과 애호박국은 같은 재료를 쓰지만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전에는 기름이 들어가고 부침가루가 들어가고 찍어 먹는 양념까지 더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식사 가이드에서도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튀기거나 지지는 조리법보다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애호박을 꾸준히 먹으면 속쓰림이 치료된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애호박은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채소이지 속쓰림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들도 특정 음식이 위산 역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내 병을 치료하는 음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 큰일이 나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식탁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비싼 건강식품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 부엌에서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애호박이라는 이름보다 조리법을 먼저 보십시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에서 권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이 자주 불편한 분이라면 기름을 넉넉히 사용하는 전이나 볶음보다 국이나 찜처럼 물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익히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애호박전을 평생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름과 양념을 줄인 방법으로 먹었을 때와 넉넉하게 사용했을 때 내 몸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집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같은 물이 흐르는 수도관이라도 수도꼭지를 얼마나 틀었느냐에 따라 물이 넘칠 수도 있고 적당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애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기름이라는 수도꼭지를 얼마나 틀었느냐에 따라 우리 위장에 주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1살 박순덕 어르신은 평소 애호박전을 즐겨 드셨습니다. 명절에도 평소에도 반찬이 부족할 때면 늘 애호박전을 부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내려온 익숙한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전을 먹은 날이면 유독 속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애호박 자체를 식탁에서 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권유로 일주일 동안 애호박을 맑은 국에 넣어 먹어보셨더니 같은 애호박인데도 속이 한결 편안하셨다고 합니다. 이 차이를 경험한 뒤에야 이분은 깨달으셨습니다. 문제는 애호박이 아니라 기름진 조리법이었다는 것을요. 우리 세대 모두 나에게 맞는 조리법과 안 맞는 조리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비교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건강한 채소라고 무조건 많이 먹지 마십시오.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양을 찾으십시오.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식사 지침을 보면 한 끼 식사에서 채소를 포함한 전체 음식의 양이 적당해야 위장의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늘 하시던 말씀 기억하시지요?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우리 세대는 배부르게 먹는 것이 건강한 식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적당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을 사거나 비싼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며칠 동안 식사 후 자신의 상태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복잡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지나치게 부르지는 않았는지, 먹고 나서 속이 편했는지, 불편했는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며칠만 살펴보면 나에게 맞는 적당한 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애호박으로 배를 가득 채우면서 단백질이나 다른 필요한 음식들이 계속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영양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밥도, 단백질도, 채소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69살 이영호 어르신은 속이 불편할까봐 식사를 자꾸 줄이셨습니다. 고기도 부담스럽다고 빼시고 생선도 줄이시고 결국 애호박국에 밥 몇 숟가락만 드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속쓰림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대에 더 조심해야 하는 영양 부족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속이 불편하다고 음식을 하나씩 빼다 보면 어느 순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몇 가지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위험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애호박 하나만 보지 마시고 한 끼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저녁을 먹는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애호박은 담백하게 국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매콤한 제육볶음이 있고 기름진 김치전이 있고 밥도 한 공기 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반에 식사를 끝내고 9시에 바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속이 쓰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심합니까? 가장 눈에 띄는 음식 하나를 집어서 이것 때문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밥을 남기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밥그릇에 남은 밥 한 숟가락도 아까워서 다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위식도 역류생활관리 자료를 보면 한 번에 과식하는 습관과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이 속쓰림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홍수의 원인을 찾을 때 비 한 방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구가 막혀 있었는지, 둑이 약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하나가 아니라 한 끼 전체를 봐야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73살 최윤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넘게 저녁마다 속이 쓰려서 고생하셨습니다. 양배추를 먹어보고 매실을 먹어보고 결국 애호박이 좋다고 해서 매일 드셨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식사 기록을 써보라는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몇 시에 먹었는지, 식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적어보셨습니다. 그러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쓰린 날은 하나같이 저녁을 늦게 많이 먹고
바로 누운 날이었습니다. 애호박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분이 바꾼 것은 음식 종류가 아니라 저녁 식사 시간과 양이었습니다. 저녁은 7시 전에 드시고 양은 평소보다 조금 줄이시고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눕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뒤에는 속이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음식이 날 아프게 하는지 찾아 헤맸는데 결국 답은 먹는 방식에 있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찾아 먹었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아서 실망하셨던 적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음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 식사 패턴을 보지 않고 음식 하나에만 집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을 한 문장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애호박보다 한 끼 전체를 보십시오. 조리법을 보고, 양을 보고, 함께 먹은 음식을 보고, 식후 습관까지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꿀조합과 꽝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꿀조합입니다. 속이 자주 불편한 분이라면 애호박을 맑은 국에 넣어 두부와 함께 드시는 것이 편안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백한 조리법에 적당한 단백질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꿀조합은 애호박을 부드럽게 찐 뒤에 계란이나 생선과 함께 한 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영양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꽝조합도 있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사용한 애호박전에 매콤한 양념장을 찍어 먹으면서 김치찌개까지 곁들이는 조합은 속이 예민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꽝조합은 늦은 저녁에 애호박을 포함한 여러 반찬으로 배를 가득 채운 뒤 바로 눕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재료를 사용했어도 과식 후 바로 눕는 습관이 함께라면 위장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속쓰림이 생길 때마다 음식만 바꿔가면서 참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애호박을 더 부드럽게 먹어야겠다. 내일은 양배추를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위장에 좋다는 음식을 계속 돌려가며 드시면서 버티는 겁니다. 가끔 나타나는 불편함을 관찰하면서 식습관을 조절해보는 것과 반복되는 증상을 음식으로만 버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소화기약회에서 강조하는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된다면,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삼킬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특별히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는데 체중이 계속 감소한다면, 검은색 변이나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채소를 먹을까만 고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의료진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병원에 가야 할 시기를 늦추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기 위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듣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속이 쓰린데 참으면서 음식만 바꿔가며 버티지 마십시오. 우리 손주들 손잡고 공원 산책하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애호박을 잘 먹는 것과 내 몸이 보내는 경고를 확인하는 것, 둘 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원의 김정숙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결국 3가지를 바꾸셨습니다. 첫째, 기름진 애호박전 대신 맑은 국에 넣어 먹는 방식으로 조리법을 바꾸셨습니다. 둘째, 배가 꽉 찰 때까지 드시던 습관을 고쳐 적당한 양에서 멈추셨습니다. 셋째, 늦은 저녁에 먹고 바로 눕던 습관을 바꿔 저녁을 일찍 드시고 식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호박이 날 아프게 한 게 아니었어. 내가 먹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야. 결국 달라진 것은 애호박이 아니라 식탁을 바라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3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어떻게 먹었는지 봅니다. 애호박이라는 이름보다 조리법이 더 중요합니다. 기름과 강한 양념을 줄이고 담백하게 익힌 방법부터 시도해 보십시오. 둘째, 얼마나 먹었는지 봅니다. 건강한 채소라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양을 찾으십시오. 셋째, 한 끼 전체를 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호박 하나가 아니라 함께 먹은 음식, 전체 식사량, 식사 시간, 식후 습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치료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먹으면 좋다, 저것 먹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식탁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식사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라도 편안하게, 맛있게,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해하면서 편안하게 먹고 필요한 영양을 챙기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한 끼를 가능한 한 오래 즐기는 것입니다. 애호박도 우리 식탁 위에 있는 하나의 채소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약처럼 믿을 필요도 없고 한번 불편했다고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몸의 반응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한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챙길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위장을 위한 좋은 식사는 특별한 음식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야 우리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봅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